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고 몸도 건강하게 움직이시는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65세가 넘으면 당연히 느려지고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내면의 힘, 남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드러나는 삶의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어주죠. 오늘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10가지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 중 몇 가지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처럼 인생의 깊이를 지닌 분들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채널 삶의 교훈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이 길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가 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잔잔하고 딱히 누가 곁에 없어도 조급하거나 허전하지 않으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이미 아주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이 자라났다는 증거거든요. 첫째, 고요한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 예를 들면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본다든가 스마트폰 없이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분들. 이런 모습은 결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몇 분만 조용해도 휴대폰을 꺼내들기 바쁘거든요. 둘째, 혼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조용한 힘을 내뿜습니다. 괜히 소란 피우지 않고 말보다는 경청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 건네시죠.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셋째, 연구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외로움이지 혼자 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약화시키며 노화를 앞당긴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장수로 유명한 지역,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같은 곳을 보면요. 그곳 어르신들은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고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도나 명상, 텃밭 가꾸기, 산책 같은 습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정리가 되며 평화로움을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감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나이 들며 자연스레 익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 조용히 차 한잔 하시는 그 순간 에휴, 나이 들어서 심심하네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요함이 바로 내 삶이 잘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새 그 차 한 잔이 더 깊고 향기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2.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뜬다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잘 작동한다는 건 몸 안의 모든 기관들이 각자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이 되면 힘들이지 않고 눈을 뜨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생체 리듬입니다. 첫째, 알람 없이도 눈을 뜨고 일어나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뇌와 몸이 아직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둘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는 습관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과한 스트레스를 피하며 몸을 혹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죠. 쉽게 말해 몸이 스스로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약이나 병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귀한 능력이에요. 셋째,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고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도 치웁니다. 즉, 제대로 된 잠이야말로 장수의 핵심 비결 중 하나인 셈이죠. 제가 아는 9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은요, 매일 새벽 5시쯤 자연스럽게 눈을 뜨신대요. 그 시간에 일어나 차분히 스트레칭하고 직접 아침죽을 끓이시고 신문을 천천히 읽으시죠. 서두르지 않고 내 속도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좋다며 웃으시는데요. 그 미소엔 오랜 세월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요즘 문득 알람 없이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잠이 줄어서 피곤해지려나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몸이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건 그저 작은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입니다. 3. 자잘한 건 잊어도 정말 중요한 건 또렷이 기억난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방에 들어갔다가 나 여기 왜 왔지? 하며 잠깐 멈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깜빡하고 한참 찾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나이 들어서 이젠 기억력도 안 따라준다며 괜히 한숨부터 쉬게 되죠. 그런데요, 사실은 꼭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잘한 것들을 잠깐 잊는 건 우리 뇌가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첫째, 여러분이 여전히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기억하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 이름,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덜 중요한 건 과감히 흘려보내고 진짜 의미 있는 것들만 마음 깊이 새겨두는 거죠. 어찌 보면 젊은 시절보다 더 현명한 방식으로 기억을 관리하는 겁니다. 셋째, 감정과 연결된 기억. 예컨대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날의 미소, 자녀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 불렀던 그 떨림, 아버지께 들었던 짧지만 인생을 바꾼 한마디. 이런 기억은 나이가 들어도 잘 잊히지 않습니다. 이건 뇌가 감정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많은 걸 기억하는 게 능력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놓아줄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지요. 그리고 이건요,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의 깊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80대 할머니는요, 손주 이름을 잠시 헷갈려도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웃음소리,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밥상 풍경은 생생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진짜 중요한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도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잠깐 헤매셨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간직한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잘한 건 잊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잘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4. 남들보다 덜 불평하게 되셨다면 그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툴툴거리게 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제 나도 다 됐지 뭐 하며 한숨부터 쉬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뉴스를 봐도 그냥 넘기게 되고 날씨가 흐려도 그래 비도 와야지 하며 웃게 되고 무릎이 조금 쑤셔도 살아있다는 증거지 뭐 하고 넘기시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태도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이고 몸과 정신이 조용히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과학적으로도 불평이 적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혈압도 안정적이며 노화 속도도 느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법을 알고 계신 거죠. 둘째, 불평 대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웃자 하고 말하게 되는 건 삶을 많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건 참아내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알고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신 거예요. 셋째, 이런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한마디, 조용한 미소에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평온함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83세의 하롤드 할아버지는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청력도 많이 잃으셨지만 매일 아침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며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네 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요, 말로는 다 설명 못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은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다면 그건 삶에 지친 게 아니라 삶을 잘 익혀오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하고 묻는다면 살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이제는 뭐든 다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 미소 하나에 담긴 깊이는 어떤 의사도 약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건강의 힘이랍니다. 걸음이 느려졌더라도 조심스럽게 걷고 계시다면 그건 지혜로운 움직임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느려졌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게 되고 걷는 걸음도 한 템포씩 늦춰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약해졌구나 하고 생각하곤 하지만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느려졌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건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부터는 속도보다 안전과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인데 그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발을 디딜 때 주변을 살피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의 위치를 확인하고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몸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몸과 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분들은 대개 큰 부상을 피하고 자립적인 삶을 훨씬 오래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몸을 아끼고 이해하려는 선택 덕분이죠. 셋째, 천천히 걷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는 건 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아침 햇살 아래 가벼운 체조나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지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요, 70대 중반이 되신 후엔 항상 문턱을 넘을 때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시는 습관이 생기셨대요. 한두 번 걸려보고 나니까 조심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 하시며 웃으시는데요, 그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그건 무서워서 움츠린 게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예전보다 느릿느릿 걷게 되셨다고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는 더 현명하게 걷고 있다. 느린 걸음 안에 담긴 집중과 의식, 그건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을 잘 돌보며 살아오셨다는 아주 소중한 증거랍니다. 힘든 날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게 바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비는 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날도 있었고, 혼자 있는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던 그런 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버티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오래 사시는 분들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그래도 괜찮아 하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조용한 끈기와 회복력입니다. 둘째, 이 힘은 단지 의지가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삶의 굴곡을 겪으며 마음을 단련해온 분들에게만 생기는 내면의 근육 같은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산책을 포기하지 않고 손이 느려져도 직접 밥을 지어 드시고 낯선 기술이 어려워도 휴대폰을 배우려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건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삶과 계속 연결되려는 의지입니다. 셋째, 그 연결이란 건 꼭 대단한 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통의 전화, 작은 식물 하나를 돌보는 일, 오래된 드라마를 보며 소리내어 웃는 그런 일들. 그 속에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요, 70대에 심장수술을 받고 나서도 다시 목공을 배우셨고 손자에게 직접 만든 연필꽂이를 선물하셨어요. 나는 아직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아침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느끼고 아픈 무릎을 두드리며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셨다면 그 자체가 삶을 계속 이어가는 작지만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면 의사보다도 약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힘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삶에 무언가를 주고 있다. 그게 바로 오래 사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7. 양이 줄어들고 담백한 음식을 더 찾게 되셨다면 몸이 스스로 지혜로워진 겁니다. 예전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났고 외식할 땐 푸짐하게 한 상 차려야 속이 든든했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한 그릇에 따뜻한 국, 조금 짭조름한 김치에 고슬고슬한 밥 한 숟갈. 그걸로도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단지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첫째, 예전보다 덜 먹고도 만족스럽고 한 끼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해서 먹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습관. 그건 식습관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둘째, 과식을 줄이고 담백하게 먹는 식생활은 소화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간, 신장, 심장 같은 주요 기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이 실천하는 하라하치부, 즉 배가 80% 쳤을 때 멈추기 습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여러분도 어느새 적당함을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보다 제철 과일 한 조각이 좋고 기름진 음식보단 따뜻한 된장국이 속을 편하게 해줄 때 그건 나이가 들어 생긴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진짜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소박하게 미역국에 밥 한 공기를 드시고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평범한 식사가 3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몸과 삶이 만들어낸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음식을 씹고 맛을 음미하며 식사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 몸은 소화를 넘어 치유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걸 휴식과 회복의 신호라 하죠. 마음도 몸도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요즘 식욕이 조금 줄어든 자신을 보면서 내가 늙었구나 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내 몸이 정말 필요한 걸 알아차릴 줄 안다.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100세를 향한 삶의 리듬입니다. 8. 특별한 변화보다 익숙한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건 마음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새롭고 자극적인 것이 대세입니다.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기술. 젊은 사람들은 늘 뭔가를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도전하느라 분주하죠. 하지만 오래오래 잘 살아오신 여러분께는 그렇게 시끄러운 변화보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손놀림,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시는 첫 모금, 산책로에서 만나는 같은 얼굴들, 저녁에 손주와 통화하며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귀한 마음의 경지에 도달하신 겁니다. 첫째, 일상에서 평화를 느끼는 마음은 내면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 익숙한 루틴이 주는 안정감은 우리 뇌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둘째, 이런 반복적인 일상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 수면 패턴, 운동 습관이 일정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몸의 회복력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어제처럼 무사히 지나간다는 감각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감사를 안겨주지요. 셋째,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를 지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분이십니다. 반찬을 하나 더 곱게 무치고 꽃잎 하나 피어난 걸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고 익숙한 라디오 음악에서 추억을 꺼내보는 그런 마음. 그건 단조로운 게 아니라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제가 알던 87세의 에드워드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매일 똑같으니까 오히려 머리가 가볍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은 복잡한 일보다 단순한 하루가 좋고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삶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일상이 따뜻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더 이상 세상이 흔들어 놓지 않아도 괜찮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귀한 자리에 도착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을 지켜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삶, 지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중 몇 가지가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마음에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아주 잘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조용하고 깊은 건강의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의 평화를 느끼고 알람 없이도 아침을 맞이하며 소소한 기억보다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고 불평보다 감사가 앞서고 느린 걸음 속에도 지혜가 담겨 있고 아픈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삶과 연결되며 가볍고 따뜻한 식사를 즐기고 익숙한 하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야말로 100세를 향해 가는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 하나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평온하게, 단단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께도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범하지만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